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대규모 손실 우려가 되고 있는 금리 연계 파생 상품에 대한 이 대책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 주식 관련해서는 조심해야 될 은행주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같이 한번 볼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할까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이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죠. 내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주의해야 할 은행주는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이죠. 내일 주가 상당히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불안전 판매를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이 불안전 판매로 판결이 나면 지금 이제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 쪽에서는 손실본 고객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파생 상품입니다. 금리 연계된 파생 상품이죠. 자, 이 파생 상품은 일단 주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파생 상품에는 절대로 투자를 안 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이거 잘못 투자하면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냥 모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은행에 이렇게 가서 저금을 하려고 적금을 들라고 이렇게 하면 은행 직원들이 또 이런 것들을 또 막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홀라당 넘어가면 이렇게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일과 영국 금리에 연계된 DLS 파생 결합 증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생 결합 증권을 포트에 편입한 파생 결합 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빚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금감원에서 실태 조사해서 내일 이제 대책 발표를 한다 그러죠. 자, 금감원은 이 상품을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하고 KB하나은행입니다. 이 두 은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 검사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 얘기죠. 불안전 판매 사례를 밝히는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전 판매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이제 구제를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은행은 큰 손실을 입겠죠. 자, 보면 DLS는 주식 주가지수 외에, 자,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뭐 코스피 2배짜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이렇게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상품들은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오르면 2배로 먹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만큼 비율로 손해를 보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인버스 상품은 뭐 코덱스 인버스 이런 거는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고 예상이 되면 코덱스 인버스를 사놓으면 되죠. 그러면 떨어지면 이제 1% 떨어졌다 그러면 보통 인버스 상품은 1% 정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상승하면 뭐 주식처럼 바로 팔아버리면 되죠. 그냥 주식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거는 뭐 낫죠. 그냥 종합주가 지수에 이렇게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는 주가지수 이외에 원유나 금리, 신용 등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아주 투기적이죠. 이런 가격 변동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결정하는 이런 비상장 증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원유나 금이나 금리, 신용 이런 부분은 전 세계의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아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갑자기 뭐 지금처럼 갑자기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탁 터진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전쟁이 나서 뭐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힘들죠. 자, 이번 논란이 되는 게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상품입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미 국채 5년물 금리하고 영국 CMS 금리를 기초로 만든 DLS의 두 장 상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도미노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경기가 이제 좋지 않고 주가가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하면 금리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인하를 보통 하면서 이제 경기 부양을 이렇게 하기 위한 액션으로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자, 해당 상품은 기초 자산이 되는 금리가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이 부분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죠. 약정한 금리가 약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맥스로 받아봐야 5%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그냥 어느 정도 되면 3% 정도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 저금하면 보통 요즘 뭐 좀 많이 나오는 데는 3% 연 3% 주는 데도 있죠. 아니면 뭐 2.8%뭐 요 정도 나오죠. 자, 그런데 은행에서 이렇게 저금했을 때 받는 금리 수준보다 맥스로 잡아봐야 2%밖에 더 많이 받지 못하죠. 자, 이런 상품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래야 공정하죠. 위로 맥스치가 5%다. 그러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아래 부분의 리밋도 한 5% 정도 돼야지 그래 뭐 5% 손해를 보거나 5% 정도 이득을 보거나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조금 공격적이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위로 맥스로 내가 받아봤자 5% 받고 하락폭이 혹시나 뭔가가 잘못돼서 이렇게 금리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원금을 그냥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품이죠. 정말로 이거는 고위험 저수익 상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고위험 상품이면 수익이 상당히 높죠. 고수익 상품이 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위험도가 이렇게 원금을 때에 따라서 다 잃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적어도 맥스로 좋아지면 20%, 뭐 30%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정말 못해도 15% 이상은 수익이 나야지 내가 모험을 걸고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데 맥스 5%인데 왜 이걸 투자했을까?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하는 쟁점이 되겠죠. 은행에 이제 저금을 딱 하러 갔는데 뭐 이런 상품을 딱 꺼내 들면서 막 설명을 했겠죠. 나이 좀 드신 분들이나 하여튼 고객들한테 이래저렇게 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정말로 냉정하게 이렇게 딱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이렇게 설명했을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죠. 이렇게 딱 설명을 하면 딱 듣기만 해도 상당히 보기만 해도 겁이 나죠. 이런 상품에 예를 들면 뭐 1억이나 2억, 3억 뭐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도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는 거죠. 이거 뭐 3%, 5% 먹으려다 이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상당히 또 이렇게 잘 또 이야기를 해서 또 고객을 뭐 유치했나 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혹시나 이제 이런 상품을 은행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한다 그러면 그냥 안 듣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저금하러 왔으니까 설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수익 낼 거면 그냥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죠.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렇게 원금까지 다 잃을 수 있는 이런 거를 도대체 왜 샀을까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 독일 금리 쪽이죠. 16일 날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로 지금 날도 더운데 이것까지 또 겹쳐지면서 정말로 잠도 못 자겠죠. 그리고 이제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에서 대책 수립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은행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법무법인을 통해서 소송 준비를 하고 있죠. 이렇게 소송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 고객들이 왜 지가 선택을 해놓고 이제 와서 손해 보니까 소송을 준비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은행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죠. 은행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겠죠. 될지는 몰랐는데 결국 선택은 이제 고객이 했는데 왜 이거를 소송 준비를 하냐, 뭐 이렇게 대응을 이렇게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투자 책임은 본인의 책임이죠.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책임인데 지금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약정을 보면 이거는 정말로 좀 문제 있는 상품을 판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됩니다. 뭐 결론은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제 대책은 금감원에서 발표를 하겠지만 이 소송을 또 하게 되면 이제 또 한 1년, 2년 또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상당히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자, 그래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파생 상품은 그냥 평생 나는 절대로 안 한다, 이렇게 아예 그냥 머릿속에 딱 프레임을 박아 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할 때도 웬만하면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 거 공부 잘못했다가 그냥 며칠 만에 그냥 모든 전 재산까지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도박이죠. 도박입니다. 도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주식도 도박성이 아주 강하지만 주식은 그래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 기업에 투자해서 전 세계 뭐 4위 부자까지도 이렇게 간 거 보면 그나마 이제 주식은 기업에 투자해서 이렇게 기업의 성장과 함께 한다, 뭐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나 이런 옵션이나 이런 파생 상품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하기 때문에 애당초 그냥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파생 상품 대책 발표, 이런 부분은 은행주에 상당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지금 금리 연계 파생 상품 이런 부분,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